안녕하세요. 스위스위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친한 동생이 연애를 시작했어요.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면 피할 수 없이 갈등이 따라오게 되죠. 그래서 남자친구와 첫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제가 연애 초반에 지혜롭게 연인과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갈등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사소한 거에서 시작됐어요. 오빠, 우리 주말에 어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? 좋지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너무 많은 데는 좀 그렇겠지. 아무래도 그렇지. 그럼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라면 먹고 올까?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. 근데 한강도 사람 많지 않을까? 그럼 이번 주는 각자 쉬고 다음 주에 만날까? 그래,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. 이 대화에서 여자친구는 왜 기분이 상하게 됐을까요?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여자친구는 약속을 잡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로 계속 의견을 개진하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자친구는 나만 이 데이트를 원하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연애 초반이고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싸우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서운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괜히 얘기하면 나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이때 고민을 하게 됐대요. 내가 지금 기분이 확 좋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인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분 좋게 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자친구 생각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때 통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내가 아까 뭔가 말을 잘못했나? 지금 통화가 가능한 시간인데 왜 전화를 안 받지? 이러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? 서로 어느 정도 친해진 후였다면 굉장히 장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야? 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? 아니면 그럼 오빠가 대안을 제시해봐. 5초 줄게. 라는 식으로 말이죠. 혹은 신뢰 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된 연인 관계였다면 서로의 합의하에 한 주, 2주 정도 만나지 않는 것쯤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연애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모든 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서로 간의 친밀도가 높고 기대가 높은 연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들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대화를 한다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감정적인 상태에서 대화하지 않기. 갈등 상황일 때 바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내가 나의 감정을 돌아본 후에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잠시 생각을 해보고 좀 감정을 추스린 후에 돌이켜보면 그래, 코로나인데 한 주쯤 쉬고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. 내가 좀 너무 예민했네.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 남자친구의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을 수 있겠죠? 혹은 데이트를 잡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면 그래서 내가 매번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좀 더 개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이럴 경우에 대화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, 내가 화를 푸는 방식을 상대에게 알려주기. 사람마다 화가 풀리는 방식과 화가 풀리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뭐 이런 거를 그때그때 매번 얘기해. 나중에 만났을 때 한 번에 얘기해서 풀지 뭐.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계속 쌓이니까 그때그때 얘기하고 풀고 지나가는 게 좋아.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알아서 화가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. 서로 연애 초반일 때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,
초조함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연애 초반일수록 상대에게 나의 화가 났을 때 풀리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다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 좀 전 상황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받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는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리미트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 중이니까 집에 가서 연락할게. 혹은 저녁 먹고 밤에 전화할게. 라는 식으로 리미트를 준다면 남자친구도 좀 더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, 진지한 대화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. 여자친구는 저녁 식사를 하고 기분이 풀렸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죠.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전화해서 남자친구에게 내 입장을 얘기한다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기분 좋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, 나 아까 기분 나빴거든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연애 나 혼자 하는 거야?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. 난 몰랐는데? 난 네가 화났는지도 몰랐고 여태까지 감정이 상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밥은 먹었어? 나 좀 이따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전화 가능할 때 전화 좀 해줄 수 있을까? 자기 전에 전화 한 통 해줘. 할 얘기가 있어. 그런데 이때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지? 하고 걱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아이메시지로 대화하기. 아이메시지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간극이 있을 수 있죠. 아이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, 내가 느꼈던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. 아까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나는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빠는 나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 좀 속상했어. 나 좀 서운했어.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. 그런데 이게 you 메시지로 가다 보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빠는 의견을 내지 않았잖아. 오빠는 나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어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과 비난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서 좀 더 심각한 갈등으로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는 I 메시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솔직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,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기. 싸우고 나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화난 목적을 통보하고 상대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. 서로 간에 달랐던 상황과 생각을 교류하고 그로 인한 서로 입장 차이를 인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만큼 답답한 건 없을 거예요.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도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요. 나 역시 상대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이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다면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. 나는 자기가 너무 피곤할까 봐 그랬지. 또 요새 위험하니까 걱정돼서 그랬지. 나 고민하느라고 대답 못한 거야.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. 내가 왜 안 만나고 싶겠어.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얘기했을 때 아니거든. 오빠 그런 눈빛이 아니었거든. 나는 다 알고 있거든.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겠죠. 상대방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수용해주는 것. 그것이 둘만의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.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마음도 뜨겁고 또 보고 싶고 아끼는 마음도 크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깨지기도 쉬운 것이 연애 초반의 남녀 관계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하고요.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이 좀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연애하기 전에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혼나는 일이 많아지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 관계가 족쇄처럼 느껴진다면 연애를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마찬가지로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배려해주고 많이 아껴주고 이해해준다고 느꼈는데
연애를 시작한 후 어느 순간 변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관계는 또 깨어질 수 있겠죠. 서로 사랑하는 만큼 싸움은 짧게, 행복은 길게 가져가시는 그런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.